네, 지금부터 열대 고산기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열대 고산기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밑에 그림 6번을 봤어요. 그림 6번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6번으로 하면 키토의 위치와 기후 그래프 이렇게 돼 있죠. 자, 키토라는 데서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키토는 얘들아, 자 여기가 남아메리카의 지도죠. 남아메리카입니다. 남아메리카의 태평양 연안에 있는 이 작은 나라,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얘들아 에콰도르예요. 에콰도르라는 데의 수도예요. 키토라는 곳은. 알겠습니까? 자, 근데 볼게. 자, 여기 위도를 보니까 어때? 위도가 0도네. 0도는 뭐라 했지? 적도라 했지. 자, 적도는 얘들아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어때?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되게 높죠? 그래서 기온이 어떻다 했지? 기온이 높아요. 오케이? 자, 열대기후는 1년 내내 기온이 높아. 근데 기후 그래프를 볼게요. 자, 기후 그래프를 보니까 자 이게 이 꺾은선 그래프, 이 꺾은선 그래프가 기온을 나타내고 이 막대 그래프가 강수량을 나타내겠죠. 근데 강수량은 일단 여기서는 안 볼게요. 우리는 기온만 좀 보겠습니다. 기온을 보니까 얘들아 10도에서 20도 사이, 중간쯤이 여기라 치면은 그 밑에 약 13도 정도가 되겠다. 근데 어때? 1년 내내 약 13도를 오가고 있죠. 그쵸? 1년 내내 약 13도야. 1년 내내 월평균 기온이 13도야. 즉, 얘들아 월평균 기온이 13도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봄가을 날씨야. 근데 우리나라의 봄가을 같은 날씨가 1년 내내 쭉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뭐야? 적도 지역이면은 굉장히 1년 내내 더워야 되잖아. 무조건 18도씨, 20도씨 이상이어야 돼. 월평균 기온이. 우리 여름에 월평균 기온이 21도가 넘거든? 근데 여기는 키토는 월평균 기온이 13도밖에 안 돼요. 아무리 더워도. 그리고 적도인데도 매우 더운데도.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뭐겠어? 원래 여기가 그냥 평지 해발고도 0도라면은 꺾은선 그래프가 이쯤에 있어야 될 거야. 근데 여기는 해발고도 2850m인 지점입니다. 매우 높은 곳이에요. 매우 높은 곳이니까 기온이 이렇게 내려간 거지.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해볼게. 여기는 적도라서 해발고도 0m 지역을 보면은 월평균 기온이 막 18도, 19도, 20도 1년 내내 그렇게 더워야 돼. 근데 키토라는 곳은 285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해발고도 높죠. 그래서 해발고도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 했지? 기온이 낮아진다 했죠. 그래서 1년 내내 그거보다 기온이 낮아진 한 13도의 기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왜 열대 고산기후겠어? 왜 열대 고산기후겠어? 일단 고산기후가 뭐야? 높을 고에 산자, 높은 산에 있는 기후, 즉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기후를 말하겠지. 근데 어디에 위치한? 열대 지역에 위치한, 즉 적도를 근처로 한 열대지방에 위치한 해발고도가 높은 기후, 그게 바로 열대 고산기후입니다. 그래서 쭉 볼게. 자, 열대기후 지역에 위치한 고산기후로 나타나죠. 근데 1년 내내 어때? 13도씨, 즉 우리나라의 봄과 같은 기후가 나타나서 항상상의 봄춘자를 써서 상춘기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춘기후, 항상상의 봄춘자를 씁니다. 항상 봄과 같은 기후라 해서 상춘기후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어때? 기후가 괜찮잖아. 1년 내내 봄과 같아. 1년 내내 이런 날씨야. 얼마나 살기 좋니? 그래서 인간 거주에 유리해요. 비록 해발고도가 높고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뭐가 발달했냐?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도시. 일단 도시의 의미가 뭐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야. 즉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인구 밀도가 높은 곳, 그게 바로 도시거든. 즉 해발고도가 높고 산지라서 경사가 급한데도 불구하고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기후가 너무 좋아서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표적인 곳이 우리가 바로 얘기했던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가 있는 겁니다. 알겠니? 이거 이해되니?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여기를 보면은 그 열대 고산기후는 이 중간에 다 뛰어넘었지만 뭐가 발달한다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발달합니다. 도시.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산지 지역은 이러한 주민생활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산업과 주민생활이 나타납니다. 자, 다음
이게 키토의 모습이에요, 얘들아. 2,850m. 자, 우리나라 한라산이 1,950m 정도거든. 남한에서 제일 높은 데가. 근데 거기보다 약 1,000m가 더 높은 곳에 이런 도시가 있는 겁니다. 빽빽하게 도시가 들어서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거 혹시 뭐 어딘 줄 알아? 세계 7대 불가사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어. 불가사의에 들어간 마추픽추라는 곳이죠. 마추픽추는 잉카 문명, 잉카 제국의 과거 수도죠. 그쵸? 근데 이게 해발 고도가 이것도 역시 2,700, 800 그 정도에 위치한 곳입니다. 근데 지금이야 기술이 발달했고 교통이 발달했으니까 이렇게 도시가 이루어졌지만 옛날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 그게 불가사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해발고도 높은 곳에 위치하니까 상충기후, 살기 좋다고 했지.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의 그 당시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랬을까? 왜냐면은 자, 해발고도가 낮은 밑에 지방은 열대기후 지방이잖아. 매우 덥고 습하다고.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 지금이야 에어컨 있고 선풍기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니? 그래서 좀 더 기온이 낮은 곳을 찾다가 위로 올라간 거지. 산으로 올라가니까 좀 평평한 곳이 있네. 거기에 이렇게 마을을 짓고 산 겁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겠니? 근데 이 힘든 것보다 밑에서 사는 게 더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이렇게 여기다가 짓고 산 모습입니다. 왜 그렇겠어? 상충기후가 나타나니까 살기 좋으니까 이러한 불가사의한 문명도 이뤄낸 거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 평야지역을 볼게요. 평야지역은 쉬워요. 자, 평평하고 경지를 개간하기 좋아 농사를 짓기 편하죠. 그래서 인간 거주에 어떨까? 네, 유리합니다. 자, 평야지역은 인간 거주에 유리한 곳이에요. 유리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교통로 건설에 유리했기 때문에 도시가 발달해요. 도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했지. 자, 나중에 도시화 산업화할 때 배우겠지만 자, 이렇게 A라는 곳이 있어. 근데 A라는 곳이 이렇게 교통로가 발달해. 교통로가 발달했다는 것은 여기로 접근하기 용이하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서 살 거 아니야. 교통이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몰리니까 뭐가 되겠니? 도시가 발달하겠지. 오케이? 근데 교통로가 발달하기 왜 쉬워? 평평한 평야니까. 알겠니? 다음. 그리고 또 얘기 나왔어. 다하천 주변의 평야지대는 농업에 유리하다 했지. 특히 아까 얘기했던 벼농사가 유리합니다. 벼농사. 벼농사는 얘들아 일단 기후적으로 어떻다 했어. 또 얘기해. 여름철에 매우 고온 다습해야 돼요. 그래야 잘 자라. 그리고 가을철, 겨울철 건기가 있어야 돼. 왜? 수확하기 편하려고. 그런 조건에다가 그리고 하천, 농업용 수도 있고 평야야, 평평한 데가 있어. 그럼 벼농사가 무조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벼농사 등의 곡물농업이 발달했습니다. 평야지역은.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해안지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안지역. 해안지역은 얘들아 어디야? 해안가, 바닷가를 이야기하는 거지. 바닷가는 뭐겠어?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지역이겠지. 육지, 바다가 만나는 그 중간 지점이야. 그렇다면 그쪽 지역은 인간 거주에 불리할까 유리할까 얘들아? 그쪽 지역은 네, 유리합니다. 유리합니다. 선생님, 바닷가에 있으면 막 해일도 맞고 막 각종 자연재해 막 힘들지 않아요? 그걸 뛰어넘고 이득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득. 자, 볼게요. 자,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이니까 육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농업이 발달하겠지. 바닷가는. 그리고 이 바닷가에서 발달할 수 있는 양식업 등이 같이 발달하겠지. 즉, 그냥 일반적인 육지에서는 농업밖에 못해. 근데 해안가는 농업뿐만 아니라 양식업 등을 더 할 수 있겠지. 더 돈을 벌 수 있고 더 1차 산업이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거주에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농업, 어업은 알 테고 어업은 고기 잡는 거, 양식업은 이런 거겠지. 자, 이거는 남해안의 여수라는 곳에서 굴을 재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굴을 양식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양식업은 이렇게 나타나지. 가지고 여기다 뭘 기르겠니? 물고기를 기르겠지. 그래서 그걸 팔고 그런 식으로 이게 양식업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또 대규모 뭐가 발달했니? 그 바닷가는 항상 뭐가 있니? 왔다 갔다 그 관문 항구가 발달했습니다. 대규모 항구가 발달했어요. 항구. 자, 항구가 있다는 곳은 자, 이 항구가 왜 나왔냐? 자, 볼게. 자, 이거는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자, 간단하게 보면은 자, 이렇게 육지가 있어. 바다가 있어요. 자, 바다에 이렇게 항구가 있다고 쳐.
오케이? 이 항구의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항구는 발달할 수밖에 없어. 왜? 바다에서 오는 사람들, 육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육지 사람이 바다로 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항구로 가야지. 바다 사람이 육지로 가려면은 항구로 가야지. 배를 정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항구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통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인공항공이 유리한 거예요. 알겠니? 자, 그리고 이렇게 항구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도 발달해요. 산업단지. 특히 제조업. 무슨 뭐 철을 만들거나 또는 뭐 플라스틱을 만들거나 자동차를 만들거나 그런 산업단지가 주로 해안가에 있어요. 왜? 그들의 부품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그 재료들을 빨리 수입해서 거기서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진을 볼게요. 일단 항구. 자, 이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이거 항구의 모습입니다. 배가 정착되어 있죠? 네, 여기는 여러분 우리 동해시의 묵호항입니다. 여기 막 사람들 막 쭉 있잖아. 막 뭐 사세요, 뭐 사세요 이렇게 그 묵호항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저기 울산항인데 울산에 산업단지 이렇게 넓게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단지는 주로 내륙보다는 해안가에 많이 위치해 있어요. 수입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네, 좋습니다. 다음 그리고 모래해안. 저기 한섬해수욕장 그런 모래해안 해수욕장에서 놀잖아 여름에. 그리고 이쁘기도 하고. 그리고 갯벌. 서해안에 갯벌이지 막 갯벌 그 진흙탕 점토가 쌓여있는 거기서 이제 막 조개도 캐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해안가도. 그래서 볼게. 이거 어디야? 이것도 동해시에 있습니다. 동해시의 망상해수욕장의 성수기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겁나 많지? 여기서 이제 관광업이 발달한 거지 이게. 이런 해변이라는 해안 지역을 이용해서. 그리고 여기는 서해안의 갯벌입니다. 갯벌인데 어때 어린이들이랑 가족들이랑 와서 조개 캐는 모습이지. 오케이, 이런 것들이 다 관광업이 발달한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어디야? 우리 동해시의 촛대바위지? 그치? 촛대바위도 이러한 딴 데는 없는 지형이잖아. 이렇게 뾰족한 바위가. 그것도 바닷가에. 자, 참고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시스텍이라는 지형인데 이런 지형을 또 보려고 사람들이 몰리죠. 이런 관광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해안가는 그래요. 그래서 좋습니다. 다음은 독특한 지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독특한 지형으로 얘들아 화산지형, 카르스트지형, 빙하지형이 있거든. 자, 그냥 쉽게 말할게. 화산지형은 뭐겠어? 땅 아래에 있는 마그마가 폭발해가지고 만들어진 지형들을 얘기하겠지. 카르스트지형은 뭐냐? 얘들아 아까 말했듯이 어떠한 지역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암석이 석회암이야. 근데 그 석회암은 물에 있는 탄산가스, 그냥 물이랑 만나면 녹아요. 녹음으로써 생기는 지형들이 바로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저기 학교 앞에 있는 청곡동굴이에요. 청곡동굴은 얘들아 물이 녹인 거야. 지하수가 녹여갖고 그렇게 통로가 생긴 거거든. 가장 대표적인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리네 탐방도 있지. 돌리네는 음부파인 와지잖아. 그것도 역시 물이 녹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합니다. 또 빙하지형. 빙하지형은 뭐겠니? 빙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 빙하는 엄청나게 큰 얼음덩어리죠. 얼음덩어리가 지나가면서 딴 거를 막 깎을 거 아니야. 뭐 토양도 깎고 거기는 암석 기반암도 깎음으로써도 다양한 지형들이 발달하겠지. 그런 것들이 발달한 지역은 굉장히 독특한 지형들이 발달해요. 그래서 독특하기 때문에 보고 싶지, 궁금하지, 가서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세계적인 관광지가 발달했습니다. 이쪽 지역. 이러한 지형이 나타나는 것은 관광지가 발달했기 때문에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겠지. 가장 대표적으로 아이슬란드의 가널천, 노르웨이의 피오르 해안, 베트남의 하롱베이를 가져왔는데 아이슬란드의 가널천은 화산 지형입니다. 자, 가널천이 뭐냐? 가널이 뭐냐? 때때로. 그러니까 자 1, 2, 3, 4, 5, 6이 있어. 오케이? 근데 이건 하루에 6번이라고 쳐. 오케이? 하루에 6번 물이 솟아올라. 어떤 땅에. 약간 설명이 이상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있고 물이 위로 솟아. 근데 하루에 6번 솟아오른대. 근데 6번이 3시간, 4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솟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2시간마다. 어쩔 때는 오후
오후 1시에 솟았다면은 다음은 오후 3시 2시간에, 또는 다음에는 오후 6시 3시간 만에, 다음은 다시 오후 7시. 이렇게 간헐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나온다. 불규칙적인 분포의 시간을 가진다. 그게 바로 간헐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간헐적으로 물이 튀어오르는 곳, 그걸 바로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화산 지형이거든. 자, 이런 간헐천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 아이슬란드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땅에서 물이 다 튀어올라. 근데 이걸 사람들은 둘러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왜? 신기하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니? 꽃보다 남자의 꽃보다 청춘의 그 조정석 강하늘 같이 갔던 그 편 있거든. 거기서 이렇게 간헐천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요. 그분들 이거 보면서 울잖아. 와, 멋있다. 자연의 힘, 웅장하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렇게 울잖아. 이것도 굉장히 사진으로 봐도 멋있지. 쌤도 실제로 가서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표적인 화산 지형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주도 가봤나? 제주도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지형들이 많잖아. 다 거의 다 화산 지형입니다. 자, 다음 노르웨이의 피오르해안입니다. 이 모습이에요. 자, 어때? 인생샷 찍고 2분 인생샷 찍고 있지. 여기 보면서. 자, 이게 뭐야? 엄청나게 큰 계곡이 이렇게 있죠. 엄청나게 큰 이런 골짜기가 있잖아. 이거를 뭐가 팠을까? 엄청나게 큰 빙하가 있으면 빙하가 움직이면서 이걸 판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움푹 파인 골짜기가 생겨. 그치? 근데 여기에 바닷물이 차. 바닷물이 이렇게 차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 피오르 해안이라고 합니다. 피오르 해안. 그래서 피오르 해안 어때? 굉장히 웅장합니다.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자, 빙하라서 엄청나게 큰 골짜기를 팠지. 거기에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큰 길고 협소한, 그리고 많이 발생 바다가 나타난 겁니다. 멋있지? 그래서 관광산업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베트남의 하롱베이. 자, 하롱베이의 모습이에요. 바닷가에 나타나는 이런 뾰족뾰족한 산들이 있거든. 이거를 그냥 편하게 들어 탑카르스트라는 지형이에요. 원래 이거 하나로 다 붙어 있었어. 근데 여기 녹고 여기 녹고 여기 녹아가지고 이러한 지형이 발생한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오케이? 이런 차별적인 침식, 깎음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때? 굉장히 멋있지. 가봐서 보고 싶지. 인생샷 날리고 싶지. 그래서 관광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독특한 지형이 나타나는 곳은.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지형에 따라서 다양한 지형들이 있어. 지형에 따라서 교통과 산업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각 지역마다 디테일하게 어떠한 산업이 발달했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지 아닌지 알아봤어요. 우리는 산지 평야 해안 독특한 지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산지 지형에 열대 고산기후까지 껴서 봤습니다. 우리 저번에 5가지의 기후를 배웠지? 근데 이제 열대 고산기후까지 몇 가지 배운 거니? 6가지의 기후를 배운 겁니다. 그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주에 6쪽은, 그 다음 쪽 6쪽은 얘들아, 여러분 학교 오면 할 거예요. 오면 실제로 여러분 보면서 할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는 실쪽, 자연재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바이.